리더를 위한 채널 플랫너멀의 심영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인브리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인브리딩을 하면 정말로 유전병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 있어서의 근친교배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편입니다. 네, 동물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수컷들의 경우 무리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무리를 자신이 찾아서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퍼뜨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피서지 효과라는 것도 있죠. 저희가 이국적인 낭만적인 피서지로 가게 되면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개방도, 수용성이 높아지고 그 지역에 있는 새로운 사람과 하룻밤을 같이 함으로써 아기가 생기고 뭐 이런 등등등등. 즉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새로운 우리랑 관련 없는 유전자를 찾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사이는 피하도록 진화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진화 과정에서 인브리딩 디프레션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또는 폐해를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인브리딩을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네요. 인브리딩을 하면 큰일 나네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인브리딩을 하면 심각한 유전병이 생기네요 라고 생각하는 브리더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유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논의, 이론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간 콩을 심으면 빨간 콩이 나오고 하얀 콩을 심으면 하얀 콩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보라색 콩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둘 사이에 영향을 받은 공성의 결과물이죠. 즉 파란 콩을 심었는데 까만 콩이 나오고 까만 콩을 심었는데 이를테면 무슨 반짝반짝하는 콩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인브리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인브리딩이건 아웃브리딩이건 관계없이 선대에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을 때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가 인브리딩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유전 법칙의 원칙 또는 철칙입니다. 어이 박사님, 돌연변이는 뭐예요? 돌연변이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돌연변이는 인브리딩을 한다고 더 많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아웃브리딩을 한다고 안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한 교배 조합에서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고요. 정리하자면 인브리딩을 한다고 해서 유전적인 질병이 없다가 생겨나지는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반론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왜 인브리딩을 한 가게에서 또는 특정한 동물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거나 회자되거나 논의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인브리딩 조합에 사람이건 또는 특정한 동물이건 일종의 레이턴트한 잠재되어 있는 즉 열성 형태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열성 유전자가 특정한 유전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질병 유발 유전자였던 거죠. 그럼 인브리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웃브리딩을 하고 그 아웃브리딩 조합 내에 동일한 열성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열성 유전자는 지속적으로 잠재된 상태에서 개체군 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특정 개체군 내에서 인브리딩을 통해서 열성 유전자의 빈도 또는 농도를 강화하게 되면 그것이 대립 유전자 쌍이 되는 순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어려운 표현들을 조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표현들에서는 추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인브리딩이 유전적인 질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브리딩은 해당 개체군 내에 존재했었던 잠재적인 유전적인 질병을 드러내게 한다. 그럼 유전적으로 나쁜 거네요. 인브리딩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인브리딩에서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인브리딩은 항상 양면의 칼인데요. 인브리딩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고 인브리딩의 나쁜 점은 인브리딩 디프레션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특정한 유전적 질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마치 나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육종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전혀 반대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브리딩을 통해서 개체군 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특정한 열성 유전자에 의한 유전적 질병을 드러내게 하고 그 질병을 추적해서 해당 라인을 폐쇄하거나 특정 개체를 도태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법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인브리딩은 오히려 순계, 퓨어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 즉 순수한 혈통을 만들어내고 서로 다른 순수한 라인이나 순수한 혈통을 만들어서 그러한 혈통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아웃브리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데 의도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인브리딩 하면 안 돼? 인브리딩 나쁜 거, 인브리딩 하면 죽일 놈이야? 그게 아니고 인브리딩이건 아웃브리딩이건 육종학적인, 유전학적인 계산과 전략, 계획 수립하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인브리딩이 질병을 만들어낸다. B. 인브리딩은 개체군 내에 잠재되어 있던 열성 유전자로 인한 유전적 질병을 드러나게 하고 그것은 육종학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품종, 특정한 개체군을 길러내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품종견, 품종고양이 진짜로 멋진 성공한 윤리적인 브리더 플래닝원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